그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예외 나오죠? 예외. 그죠? 여기. 거기 보면 공보상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공보상 소유자. 그럼 그대로 읽으시면 공보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뭐하지 않았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 알 수 없죠? 그럼 누가 낸다? 공보상 소유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주된 상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런 얘기죠. 상속이 됐다는 거죠? 상속이 됐어요. 돌아가셔서. 근데 뭘 했다? 아직 본인 앞으로 뭐 못했다? 등기를 못했다. 돌아가셨는데 그죠? 상 치르고 있는데 막 3일째 끝나자마자 막 가가지고 지달 앞으로 등기하고 그러면 동네에서 욕먹죠. 쌍놈 놈들 49제도 안 끝났는데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직 등기 못했어. 그럼 등기를 못했으면 바빠서 못했으면 뭐라도 하면 실제 소유자가 누구라고 신고라도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했다는 거죠. 등기는 못했지만 가서 뭐래요? 우리가 아직 등기까지는 시간 와서 못하지만 일단은 이건 내 거고 이건 얘 거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럼 걔가 내는 거죠. 근데 어차피 둘 다 지금 하면 욕먹죠 동네에서. 그죠? 둘 다 못했어.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어. 그죠? 그럼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근데 6월 1일이 됐는데 6월 1일 원주시에서 뭐래요? 세금을 내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나도 낼 건데 지금 일단은 뭘 못 내? 아직 등기도 안 됐고 신고도 못 했기 때문에 우리 못 내. 그랬더니 뭐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원주시에서 말하는 거야. 오더니 슬픔은 이해하지만 그래서 세금 내야 된다. 누가? 네가 누구요? 주된 상속자. 걱정할 거 없다는 거지. 등기 안 하고 신고 안 했어도 법으로 이미 다 정해놨다는 거지. 누가 내라? 주된 상속자. 그럽니다. 얘가 누구냐?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만약에 4대 3대 3이다 그러면 40% 받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예요. 그럼 걔가 재산세를 전부 다 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3대 3대 3 똑같아. 지분 똑같아요. 지분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분이 같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연장자가 됩니다. 연장자. 대한민국 만세요. 세상둥이야. 어떻게 돼? 대한이가 내야 됩니다. 대한이가. 그죠? 세상둥이 연장자 걔가 있는데 형이잖아요. 1분 차이로. 그죠? 그래서 자 그럼 이건 조심할게요. 잘못은 얘는 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중간에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했을 때니까 지분이 뭐라고 나와요?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했대. 그러면 등기했으면 얘가 내는 거고 등기는 안 했지만 실제 소유자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가 내는 거고 둘 다 안 하면 누가 낸다? 얘가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주된 그러면 안 되고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을 때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다. 이번에 그러니까 주된 상속자 뭐라고 되냐면 상속이 개시가 된 재산으로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실제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하냐면 지들이 지정한다, 지정하는 자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별거 없어요. 그죠? 개념만 잘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면 3번에 종중재산의 공보상 소유자라고 돼 있어요. 종중재산. 이런 거 있잖아요. 선산이 문중 선산인데 그죠? 그게 종손인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명의는 종손인 개인 앞으로 돼 있지만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종중이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서 원주시에 가가지고 종중 거라고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인 종중 앞으로 세금이 나오는 거고 신고를 안 하고 계속 그냥 있으면 누가 내야 돼? 공보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3번에 공보상이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재산으로서 종종 소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누가 낸다? 공보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러겠죠. 신고하면 누가 낸다는 거예요? 그땐 종중이 내겠죠. 그 다음 4번에 매수계약자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있어요. 건물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국가 등의 소유라는 거죠. 국가 등 소유. 국가 거예요. 근데 갑이 국가 건 이제 매매 둘이 이쪽을 한 거죠. 갑이 이 국가 건물을 사겠다. 사는 걸 우리가 뭐 한다 그래? 매수한다 그러죠. 산 건 아니고요. 사겠다고 뭐요? 계약만 한 거예요. 그럼 난 누구요? 국가 건물을 사겠다고 계약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 매수 계약자 그래요. 그럼 이 말 그대로 계약만 한 거예요. 근데 얘한테 재산세를 내래.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근데 이유가 있겠죠. 자, 어떤 거냐? 계약을 했는데 이런 계약을 했다는 거지. 무슨 계약? 연부 계약을 체결했다. 연부가 뭐야? 우리 돈을 1년에 한 번씩 주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 건물이 100억인데 내가 1년에 20억씩 5년간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그 5년의 계약 기간 동안에 이 갑이 이거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공짜로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건물이 학원 건물이 만약 국가 거다.
근데 제가 5년간 계약, 연부 계약하고 5년 동안 제가 이 학원 건물을 사용해요. 월세 내고 안 내고 공짜로. 그럼 뭐예요? 명의는 국가 거지만 실제로는 얘가 뭐예요? 자기 것처럼 사용하자. 돈 한 푼 안 내. 그죠? 그러니까 양심 있으면 세금은 누가? 네가 내라. 얘가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공짜로 쓰니까 내가 세금 낼게. 그래서 얘가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얘도 조건이 맞죠? 이 세 가지가 동시 충족이 됐을 때만 얘가 세금을 냅니다. 국가 등과 연부계약 무상일 때, 만약에 얘가 유상이면 갑이 따박따박 월세를 낸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그리고 연부계약이 되고, 이게 국가 등문에 국가 지자체 조합. 만약에 법인과 연부 무상, 그럼 누가 내야 돼? 법인이 내야 됩니다. 요 세 개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논리로 가면, 여보세요? 거꾸로 얘가 갑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국가 등이 이 건물을 갑거를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쓰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면 세금을,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세금을 누가 내야 돼? 얘가 내야죠. 근데 국가 등은 뭘 받아? 비과세. 그죠? 국가 등 비과세죠. 그리고 나중에 비과세금 나와요. 개인 소유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 무상으로 쓰게 되면 뭐 해준다? 비과세. 왜? 이 논리대로 얘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내 건물을 국가가 1년 이상 공짜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1년 동안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뭐 세금은 내가 대신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이거 같이 가는 거 맞물려서. 그죠? 국가 걸 내가 공짜로 썼더니 날더러 내라 했으니까 내 건물을 국가 등이 공짜로 쓰면 국가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국가는 뭘 받아? 비과세.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맞아야 된다. 보시면 되죠. 4번에 그래서 매수계약자가 1번에 국가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는 누구를?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를 한다. 처음에 매도계약자 이렇게 나온 적 있습니다. 매도가 아니죠. 매도는 누구야 그러면? 국가 등이라는 얘기네. 아래 이제 매수계약자. 그죠? 자, 5번 수탁자라고 돼 있죠? 자, 수탁자. 수탁이 위탁, 수탁. 그죠? 그러니까 갑이 재산을 얘한테 뭐 했다고요? 신탁을 했다는 얘기죠. 신탁. 그죠? 얘를 뭐라 한다 했어요? 위탁자 그래요. 얘를 뭐라 그러고?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 그러거든요. 그러면 재산의 원주인은 누구예요? 얘가 얘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럼 재산은 원래 얘 거죠. 그죠? 근데 얘 건데 명의는 누가 앞으로 했어? 얘 앞으로 했죠. 재산세는 누가 낸다? 납세는 얘예요. 이게 원래 작년에 원래는 위탁자였어요. 원래. 위탁자. 그러다가 재작년에 개정되고 재작년 시험에 출제됐어요. 정답으로 다음 중 납세 의무자로 틀린 걸 고르셔놓고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 땡. 그렇죠. 뭐 수탁자. 그러니까 개정되고 그 해 정답으로 시험에 나왔었죠. 그리고 작년에 납세 의무자 또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다? 명의는 얘 앞으로 돼 있지만 실제 주인 얘지만 명의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얘 앞으로 있어. 누가 기다? 얘가 기다. 수탁자. 그죠? 수탁자. 6번에 사업시행자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그 공법 배우면 채비지라는 게 나와요. 채비지가 뭐냐면 채비지 들어보셨죠? 이 공법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그죠? 이게 뭐냐면 이제 도시개발법에 보면 도시개발이 뭐예요? 도시를 개발하는 거죠. 그럼 택지 개발해가지고 뭐 100만 평 개발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개발 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은 뭔지 아시죠? 내가 여기를 택지 개발, 도시 개발 사업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수용은 내가 여러분이 땅 주인이야. 그럼 내가 어때요? 얼마면 돼? 해가지고 얼마에 돈 주고 다 내보내. 내가 다 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딱 사업해가지고 내가 건물 짓고 해서 땅을 다 분양하는 거예요. 근데 환지는 뭐예요? 여기를 개발하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사진 않아. 수용 안 하고 여러분이 그대로 소유권은 가지고 있어. 근데 사업은 여러분이 직접 못하니까 제가 대신 사업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걸 환지 방식이라고 해요. 공사 끝나면 어떻게 해? 여러분 땅 주인이니까 원래 있던 토지 대신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걸 뭐라 그래요? 환지 그래요. 그럼 제가 사업 시행자다. 제가 했잖아요. 공사를. 그럼 제가 자선사업권 아니죠. 그러니까 저한테 뭘 줘야 돼?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진 건 돈은 없고 뭐밖에 없어? 땅밖에 없죠. 그래서 땅으로 줘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 대신 받은 땅 그걸 뭐라 그래? 채비지 그래요. 가끔 뉴스 보면 채비지 매각 공고 이렇게 신문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게 그거거든. 사업 시행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땅. 요게 채비지거든. 그게 누구 거라고요? 채비지 누구 거야? 사업 시행 재산세 누가 내야 돼? 사업 시행. 당연히 있어요. 4번에서 6번에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행에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는 누구를? 사업 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라 본다. 여러분이 공법 배우시면 다 배웁니다. 도시개발법 환지는 되게 중요하죠. 시험도 엄청 잘 나오고. 여러분 달달달달 외워야 될 겁니다. 그죠? 3, 4월 달쯤 가면 이제 제가 편하겠죠. 이거 딱 나오자마자 채비지 뭔지 알죠? 그럼 여러분 네 그렇죠. 그럼 걔가 얘니까 얘가 네 되죠. 그럼 넘어가는 거야. 빨리빨리 해야 돼. 공부를 좀 해야 돼. 공법 같은 거 잘 하셔야 돼. 기초학문이죠. 그런 기초학문을 잘해야 종합학문이 세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다 종합이라고 그러죠. 학개론도 뭐라 그래? 기초학문을 잘해야 학개론 종합이다. 그 말에 맞는 말이 학개론 진짜 종합이죠. 하여튼 걔는 범위가 없잖아. 범위가.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학개론이죠. 걔는 시험 범위가 없어. 그냥 부동산 관련된 건 다 시험 범위야. 뉴스에 막 나오잖아. 부동산 관련된 게 그죠? 그럼 걔가 시험에 나와. 보금자리 주택 그럼 걔가 시험 범위. 옛날에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 한참 뉴스에 막 나올 때 그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보금자리 주택이. 책에 없는 얘기예요. 그죠? 뉴스에 나온 거 계속 얘기 나오죠. 그 시험에 내. 왜? 그럼 뭐라 그래? 야 이거 책이 없는 거야. 책이 없어도 돼요. 왜? 부동산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걔가 힘든 거예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름 자체를 뭐라 해서 배울수록 괴로운 이론이다. 학교는 배울수록 괴로운 이론. 이름이 학교론이잖아요. 진짜 괴롭죠. 봐도 몰라 봐도. 자 그럼 되고 7번에 사용자라고 돼 있죠. 걔는 뭐예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 확인할 수 없대. 그러니까 예를 이런 거죠. 갑이 건물 주인인데 갑자기 을이 나타나서 지거라고 우기는 거야. 근데 둘이 시거벅거 싸워서 안 되니까 뭐야? 마지막에 그럼 법대로 해. 해서 지금 현재 법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뭐야? 소송이 걸렸어요. 근데 6월 1일이 됐어. 그럼 뭐예요?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누구도 소유권 조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재판 중이라 판결 안 났으니까 세금 못 내. 그럼 뭐라 그래? 아까 야 내가 돌아가셨는데 슬픔은 이해하지만 세금을 네가 내라 했는데 니네는 지금 재판 중이라 세금 안 내? 무조건 내야죠. 누가? 사용자. 그 건물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누가 낸다?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다. 입니다. 자 이게 다예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첫 좋은 게 뭐냐면 나오면 문제가 되게 쉬워요. 왜? 얘는 막 비비 꼬는 게 없어요. 구구단 같아가지고 딱 외우면 거기다 아니다 이러면 이렇게 나와요. 시험 낼 때 뭐 상속이 개시가 된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그럼 이렇게 나와요. 주된 상속자 그래야 되나? 근데 누구 지자체가 지정하는 상속인 중 1인이 막 이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주 쉬운 얘기죠. 자 재산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답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나?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냥 문제 자체가. 근데 얘는 작년도 나오고 재작년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 3년 연속 단독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말씀드렸죠. 종합문제 낼 때 지문으로 잘 나와 얘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 그죠? 맞죠? 자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면 145페이지 과세표준이 나와요. 과세표준. 이거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뭘 곱한다고요? 세율을 곱한다. 세액을 편출해요. 그렇죠? 기준금액이죠. 취득세, 등록세 다 배웠죠? 자, 취등록세는요 신고 납부죠. 그러니까 과표가 원칙적으로 내가 뭐 한 금액? 신고한 금액을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런데 얘는요 보유세잖아요. 그죠? 보유세. 거래 금액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금을 신고를 하고 싶어도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왜? 거래 금액이 없으니까 신고를 못해. 그러니까 누가 세금을 계산해? 과세권자인 원주시에서 자기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보내줘요. 그런데 이 건물이 거래 금액이 없기 때문에 원주시도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세금을 걔는 과세를 못 하잖아.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요럴 때 대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직접 부과할 때 기준되는 금액을 매년 새롭게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공시가격 그러는 거야. 그게 공시가격이에요. 그럼 얘는 지방세니까 그 중에 뭐예요?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이지. 그래서 얘는 과세표준이 원칙이 뭐다? 시가표준액이다. 그런 거죠. 언제 기준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즉 매년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액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냐? 여기다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공정시장가액. 자, 이게 뭐냐면 시장에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비율을 정해서 곱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100%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일정 비율만큼만 과세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얘는요 다는 아니고 부동산만 해도 돼요.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부동산 3개만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법으로 어떻게 정했냐면 여기까지 잘 안 물어보는데 토지 건축물은요 법으로 최저 50에서 최대 90% 범위에서 정하고 주택은 최저 40%에서 최대 80% 범위 안에서 이 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로. 그러면 이 딱 봤을 때 어느 게 세금 부담이 좀 적다는 거예요? 토지 건축 주택 중에서 어느 게 세금 부담이 제일 작아요? 얘를 적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법은 이래요. 주택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그나마 해주는 게 뭐예요? 주택이에요. 원래 세금 뭐라 했어? 올림픽 정신 더 빨리 더 많이인데 많이 거들라 하는데 그나마 이 주택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만 그나마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도 틀리죠. 그럼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얘는 70%, 얘는 6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나온 건데 지금까지 안 바뀌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만약에 더 나빠지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이 비율이 50%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야. 60 이렇게 적게 덜 내도록 경기가 좋아지면 이 비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안 건들진 않아요. 처음에 생긴 일로 계속 70, 60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공정시장가율. 이게 말 뜻이 뭐라고요?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이걸 고정시키지 말고 그때그때 변동상 반영해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비율을 그때그때 정해서 곱하자 해서 공정시장가입이라는 거죠. 그럼 비율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얘는 70%고 주택은 몇 프로? 60%. 예를 들면 올해 재산세가 나온다 쳐봐요. 올해 여러분. 그럼 주택분 재산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과표가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공시를 하죠. 1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법이 뭐라고 되냐면 4월 말에 주택은 4월 말에 결정 공시하게 돼 있고요. 토지는 5월 말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올해 거 재산세는 아직 주택분 재산세 기준 금액은 아직 결정 공시가 안 된 상태예요. 왜요? 몇 월 달에 한다고요? 올해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언제 결정이 돼? 4월 30일 날 결정 공시하고 토지는 5월 말에 해요. 그걸 가지고 올해 재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올해 게만 10만 원 결정됐다. 주택분 재산세가 여러분께 집이 그러면 여기다 이걸 하는 게 여기다 얼마를 곱한다는 거예요? 60%를 곱한다는 거지. 그죠? 그럼 얼마 나와? 6만 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토지 건축물 같은 몇 프로 곱하고 70%. 얘네들은 60%를 곱합니다. 자, 이게 내용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문이 간단하잖아요. 근데 시험에 이게 나와요. 근데 이걸 굉장히 많이 틀려요. 이 문제를. 너무 단순한데. 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만나보세요.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OX.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눈 보고도 모르겠죠? 자, 그럼 이건 어때요? 토지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잘 모르겠죠? 그 사람들 모르겠잖아요. 이거 엄청 많이 틀려요. 대부분.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누구만? 이 3개만 이걸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거죠. 자, 그럼 얘만이니까 선박 항공기도 있잖아요. 재산세는. 그럼 자, 보세요. 그냥 뭐라고?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시가 표준액 그래야 됩니다. 왜? 재산세 그러면 그냥 이거는 언제만 나와? 얘네가 나오면 얘가 나와야 되고 얘네가 언급이 안 되면 얘는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럼 만약에 토지의 과세 표준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가 표준액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토지가 나왔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는 거죠. 근데 재산세 과세 표준 그러면 토지 건축물 주택이 언급이 안 됐죠. 그러면 공정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시가 표준액 그러면 되는 거죠. 이 차이를 잘 이해 못하면 문제가 엄청 많이 틀려 이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얘만 기억하면 돼.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왔을 때만 얘가 나와야 되고 얘네가 언급이 안 되면 얘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그것만 딱 머리에 있으면 안 틀리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의 과세 표준, 그럼 주택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그럼 뭐요? 땡! 틀린 거잖아요. 왜? 주택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그럼 안 되고 주택이 나왔으니까 공정시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엄청 많이 나올 때마다 제대로 못 맞춰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만 제일. 토건주, 토지건주, 그죠? 부동산만 된다. 그럼 이건주가 누군지 아세요? 이건주. 모르죠? 이건 옛날에 그 일요 쪽에서 순돌이 알아요? 그 뭐지 일요일날 했던 한지붕세 가족인가? 거기 나왔던 이면식하고 방언숙의 아들내미 나왔던 그 순돌이가 이 아들이 순돌이에요. 좀 뚱뚱해가지고. 근데 지금 나이가 뭐 꽤 됐죠. TV에 옛날에 1박 2일 한번 나왔더만 그죠? 걔가 이건주야. 얘는 뭐요? 토건주. 토지건축 우주택이에요. 그죠? 세 개만 부동산만 되는 거. 또 있어요. 자 여기 있죠? 자 개인과 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요. 또 뭐라 그러냐면 개인의 경우는 시가 표준액을 과표하고 법인의 경우에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나와요. 개인은 시가 표준액이고 법인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금액을 과표한다. 그럼 땡 틀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안 헷갈리는데 이 공부가 되면요. 법인만 나왔다면 국수 공판장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만 나왔다면 뭐예요? 장부상의 금액을 실제 금액으로 인정한다. 이걸 기억해서 어디가 됐든 법인만 나왔다면 무조건 걔가 맞다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도 몇 번 나왔어요. 법인의 경우에 이렇게 해놓고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금액을 과표한다. 그랬더니 그걸 맞았다는 소 의외로 많아요.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막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왜 법인 장부로 입증되면 왜 그 금액을 인정해줘? 내가 이걸 샀어요. 제가 얼마에? 1억에. 그럼 취득한 금액 있죠? 근데 그걸 1억에 샀다는 걸 뭘 하면 법인 장부로 이게 1억에 샀다는 걸 뭘 하면 입증하면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재산세는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거래 금액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뭘 입증해? 거래 금액이 없는 입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슨 재산세에서 법인 장부로 입증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자, 개인이 토지를 갖고 있고 A라는 회사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재산세는 누가 계산해? 거래 금액이 없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뭘 가지고요? 지방세 부과할 때 기준되는 금액인 뭐?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개인은 시가 표준액, 법인 장부 이러니까 맞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딸랑 3개거든요. 재산세 과표는 딸랑 3개. 원칙은 뭐다? 시가 표준액이다. 두 번째는 토건주가 나온 뭐다?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한다. 세 번째는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걸 내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왜? 그냥 가는 거 확실하게 잘 모르는 이해를 안 하니까 문제를 다 틀려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문제를. 이게 나왔는데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개인, 법인 없이 무조건 이거고. 얘들이 나왔을 때만 나와야 되고 얘네가 안 나오면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그죠? 그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특별히 틀릴 일 없습니다. 145페이지 5번에 과세표준 나오잖아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 기준을 현재보다 시가 표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근데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다음에 개인 법인 관계없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게 다예요. 이거 가지고 문제 내는데 이걸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비율은 나와 있어요. 그 있죠. 토건주 해가지고 뭐 토지 건축물은 50에서 90, 주택은 40에서 80까지인데 선박 항공기는 그냥 시가 표준에 100% 내는 거죠. 그죠? 뒷장에 가면 그 비율이 있어요. 이 146페이지. 이 참고에 2016년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얼마? 6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비율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표는 이렇게 된다. 별거 없죠? 과세 표준. 얘가 제일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데 뭐예요? 문제를 막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자, 풀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가면 세율이 나옵니다. 세율. 근데 이 세율은요, 그 앞부분 있잖아. 앞부분 그 뭐지? 그 토지분의 토지 분리별도 종합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하면 이가 세율이 훨씬 이해가 빠른데 아직 그 부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세율 파트도 3월달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죠? 뭐 지금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보시고 교재는 153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153페이지. 7번에 징수방법 나오죠? 징수방법. 얘는 납부 방법이 뭐예요? 보통징수, 보통징수. 보통징수.
자, 보통징수라는 건 세금을 누가 계산한다는 거야? 과세권자가 하는 거죠. 시군구에서 하는 거죠. 시군구. 그러면 원주시에서 여러분 세금을 계산해가지고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가 얘기 안 해주고 있다가 7월 31일 지나니까 전화해서 뭐라 그래? 김모 씨, 내가 지난번에 재산세가 20만 원 나왔는데 이번에 안 내셨네? 가산금 내셔야 되겠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지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뭐예요? 알려줘야 돼. 알려주는 걸 뭐 한다 그래? 고지한다 그래? 고지. 그죠? 알려줬어. 근데 몰라요. 단체 밴드 만들어가지고 원주시 재산세 납세 의무자의 방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올리는 거예요. 김모 70만 원, 이모 70만 원.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카톡으로 보내. 아니면 핸드폰 문자 보내. 돼, 안 돼? 안 돼. 뭘로 해야 돼? 서면으로 해. 서면으로. 그래서 고지서요. 고지서. 고지서가 오는 거죠. 자, 고지서 왔어요. 그럼 세금 내죠. 그죠? 자, 고지서 왔어? 근데 언제 왔어? 딱 받았더니 뭐라고 돼 있어? 내일까지 안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고지서에. 뭐라고? 7월 31일까지 내야 되는데 고지서가 언제 와서? 7월 30일 날 온 거예요, 집에. 그래서 썼더니 뭐래요? 내일까지 안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돼, 안 돼요? 그 밑에도 뭐라고? 됐냐? 이렇게 써놨어. 됐냐? 왜? 고지서 보냈으니까 됐냐? 이렇게 쓴 거예요. 약 올리는 거죠.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그게 뭐야? 고지서는 미리 보내야 됩니다. 미리. 자, 그럼 고지서는 너무 빨리 보내면 안 된다 했죠? 만약 10일 전에, 막 20일 전에 보냈어. 그럼 어떻게 돼? 너무 빨리 오니까 어디다 잘 뒀다가 너무 잘 둬가지고 자기도 몰라. 어디다 뒀는지. 얼마나 잘 뒀나. 잃어버리죠. 그래서 너무 빨리 보내도 안 되고 늦게 보내도 안 돼. 해서 아까 말했죠. 고지서는 납기 개시 몇 일 전까지 발부해야 된다? 5일 전. 그래서 고지서는 5일 전까지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얘가 물고 산 나오고 바다 건너 우리 집까지 오는데 2박 3일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내일이나 모레부터 내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세금 내시면 돼요. 자,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토지는 몇 월 달에 낸다? 토지는 9월에 내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달에 내요. 7월 16일부터 7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은 언제예요? 주택은. 근데 뭐 이렇게 열심히 쓰세요? 다? 뭐 쓸 게 없는데 여기? 이거 다 책에 있는데 못 들었어. 그냥 볼펜만 단다니까? 볼펜값이 아깝지? 그거 못 들었어요. 유학집이 뭐 그때 원장님 얘기하시는데 유학집이 일찍 내보낼 생각이신 것 같은데 유학집을 원래 5월달쯤에 나오거든요. 보통 유학집이. 그죠? 일찍 나오면 3월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9월 굳이 뭐 필기를 하고 그걸 할 필요 없다니까. 설명 들으라고 몇 번 얘기했어. 얘는 필기하는 시간에 설명 들으면 이거 외워져요 그냥. 그래서 근데 이 설명 안 듣고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려면 한참 봐야 돼 이거. 그걸 못 들어 공부를 이렇게 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공부는 딱 합격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공부는. 근데 여러분이 안 해서 그런 거야. 딱 하나 수업 열심히 듣고요. 그죠? 수업만 열심히 듣고 그리고 끝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가 10월 29일 날.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기출문제를 안 풀어보고 한 번도 안 풀어보고 간다는 건 난 상상이 안 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기출문제가 최근 5년 거, 최소 5년 거. 그죠? 최근 5년 거죠. 최근 5년 거. 이 5년 거 5회분은 만약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걸 풀었다. 그럼 얘는 100점 맞아야 되는 거야. 5개를 다 5회분을. 5년치를 다 풀면 5년치 다 100점 맞아야 되는 거야.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시험을 보러 가야 돼. 근데 여러분은요.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가는데 기출문제 풀잖아요. 전년도 거, 작년 거 풀잖아. 이것도 6시험 받으시 맞아. 근데 무슨 시험을 보러 가? 말이 안 되잖아 이게요. 5년 2010 오늘 2017 올해 16년이죠. 그럼 2010년에 11년 있죠. 이때부터 해서 이거는 다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그래야지 시험을 보러 가죠. 왜? 시험이 가면 특별한 거 없어요. 기출문제 나왔던 게 반복된다니까? 70% 이상 똑같아. 70% 뭐예요? 더 되지.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시면 기출문제 봐보세요. 몇 년치 쫙 봐봐. 그러면 한번 연장 풀어보세요. 21회, 22회, 23회 민법만 계속 풀어봐. 그러면요. 계속 나중에 뭐예요? 9개 나왔고 작년에 나왔고 이거 재당이 이렇게 된다니까? 문제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100%는 아니지만 7, 80%는 그거라니까? 그런데 왜 이걸 안 하고 그냥 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이거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알고 가야죠. 1번은 왜 틀렸고 왜 맞았고 여기는 어디가 틀렸고 다다다다 해가지고 그거 기본 아니겠어요. 이것도 안 하고 시험 보러 가니 무슨 합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얘는 기본인 거예요. 기본. 읽고도 이거 말고도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얘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안 하고 간다니까. 그럼 무슨 시험을 보냐고. 그리고 뭐 시험이 어렵네 쉽네 붙었니 도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서나 학교 가려고 하니 그게 되냐고. 지금은 풀어보면 안 되죠. 지금은 뭐 여러분이 문제풀 쪽이 짬밥이 안 되니까 좀 지나고 4월 지나고 5월쯤 갔을 때 그쯤에 슬슬 풀어보기 시작합니다. 짬낼자 쫌쫌쫌 해서. 걔는 무조건 풀어봐야 됩니다. 그거 당연한 건데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딱 보면 공부할 때 그게 딱 아니에요? 제일 그게 족보가 별거 있어? 그게 족보 아니에요. 우리 대놓고 있잖아. 족보가 쭉 돼 있잖아. 26번을 시험 봤는데 나올 지문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공부 안 하면 뭐가 나오는지 모르죠. 그래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러니 이게 무슨 공부를 하겠냐. 그럼 강사들이 강의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기출문제 나온 것들을 그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이렇게 나오고 작년 이거 나왔으니까 얘가 연장 뭐 나오진 않으니까 그럼 올해는 얘가 덜 나온다. 그러면 이번엔 요게 나올 확률이 좀 많을 것 같다. 그럼 강의할 때 거기다 좀 더 집중해서 강의를 하고 그러는 거지. 그 뭐 선생이라고 뭐 특별한 거 있으면 똑같은 거지. 우리는 뭐 모르죠. 우리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찍어요. 그냥 그동안 흘러온 흐름에 봐가지고 이렇다 해서 그쪽에 집중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게 또 맞고, 그죠? 그럼 여러분 딱 답이 나와 있는 거 공부할 방법은 왜 근데 안 하고서나 뭐 나중에 뭐 어쩐저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기본은 뭐요? 설명을 듣는 거라니까. 그죠? 자, 세금 이렇게 내요. 7월하고 9월에. 주택은 언제 내요? 주택. 아까 내가 반만 낸다잖아요. 그죠?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이거죠? 예, 반만 해야 돼. 주택 2분의 1. 후라이드 얘기하니까 또 점심 때 배고프네 벌써부터. 그죠? 주택 2분의 1, 주택 2분의 1. 반만 낸다, 반만. 그죠? 왜 그런다 했어요? 얘는 토지 건물 따로 과세 못하기 때문에 산출세 부과연도에서 낼 세액을 반절은 7월달, 반절은 9월에 낸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뭐다? 납기입니다, 납기. 그죠? 그래서 153페이지에 1번의 징수 방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뭐라고요? 보통징수. 이는 보통징수죠. 그럼 뭐가 나온다는 거?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고지서를 과표와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언제까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자, 그러면 얘가 이게 뭐예요? 이게 납기 개시일이죠. 이거 5일 전에는 보여야 된다. 그죠? 그래야 요 납기 개시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 직전에. 그죠? 그래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자,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고요. 납기 나와 있죠? 자, 재산세 납기는 다음과 같다. 토지 9월달, 건축물 7월달, 주택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해당 연도 부가징수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다만 해당 연도 부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어떤 건다고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얼마 이하? 10만 원이요. 왜요? 요게 지금 고지서가 2번 나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2번 나가면 비용이 2배로 들기 때문에 짜잘한 금액은 한꺼번에 하자. 그 금액이 얼마다? 10만 원이야. 언제? 더 빨리 7월달. 그 얘기죠. 선박항공인은 7월에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올해 7월하고 9월 가면 막 7월달 되잖아요. 그럼 벌써 7월 전에 막 프랜카드 7월달에 막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원주시에서 뭐라고? 7월은 뭐라고 나? 건축물분 재산세. 그리고 옆에다가 주택 1기분 아니면 2분의 1 해가지고 납부 이렇게 써놔요. 프랜카드 붙어. 9월달 가면 토지분 재산세. 그리고 옆에다가 주택 2기분 이렇게 써 있다니까. 그리고 그런 거 지나가다 보면은 예사로 보면 안 되죠. 딱 보면 이게 그 재산세 그렇지 이래야 되는데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딱 보더니 이렇게 보는 거야. 옆 사람이 뭐래? 저거 2분의 1은 뭐래? 그러니까. 그런 게 말이야. 희한하네. 2분의 1이래. 이러고 있다? 도대체 뭘 관심을 갖는 거예요? 뭘 관심을. 여러분이 아직도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 자세가 된 사람들은요. 뭐라 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을 지나갈 때 지금 지나갈 때 왠지 약간 경건한 마음으로 몸을 추스리고 약간 고개 약간 숙이 이러고 가면 공부할 자세가 된 거고 아직도 목 세고 이러고 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개념이 없는 거야. 왜? 이 공부 해보면 공인중개사 자격 딴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저 사람들 나보다 선배잖아. 고생하셨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자세가 된 거야. 아직도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아직도 자세가 덜 된 거지.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이야? 아직도 며칠인가? 28일 이런 분들은 아직도 공부할 자세가 안 되는 거야.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아직도 공부할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오늘 목요일이지 무슨 몰라. 그건 알아야지. 요일은 알아야지. 날짜는 몰라도 요일은 알아야. 오늘 그러니까 나중에 공시법칙 갖고 그런다니. 공시법칙 아니야 이거? 세법칙이네. 요일은 알아야지. 왜요? 월요일은 뭐고 화요일은 뭐 수요일은 뭐고 어제는 민법 오늘은 학계론 내일은 공법 토요일은 공시법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요일은 알아야지. 날짜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날짜는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해? 월, 화, 수, 목, 금, 토가 중요한 거지. 왜? 과목별로 월요일날 무슨 과목 무슨 거 해야 되는 거지. 그거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꼭 와가지고 딱 있는데 저 책 좀 빌려달래.
지금 와서 뭐라고? 책을 바꿔 갖고 온 거야? 공시법칙을 갖고 온 거지. 아니 뭘 바꿔가? 이거 놓고 다니는데? 책 안 들고 다니잖아요. 사물에 안 놓고 다녀? 사물에 없나? 없어요? 그럼 책 가방 막 저기 있거든. 차에 막 쌓여 있겠지 막. 그죠? 중계당 보면 차에 막 뒤에 막 책이 막 이만큼 쌓여 있어요. 나중에 가봐 막 뒤에 못 앉아. 막 문제집 책에가 막 다 쌓여가지고. 그럼 막 수업 보려고 막 찾아야 돼. 막 어디 갔네. 민법책 어디 갔지? 막 이렇게 찾아야 된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학원 다닐 때. 저희 막 트렁크 어디가 막 다 온통 공인중개사 책인 거죠. 누가 탄다고 하면 잠깐 기다리라고. 한 5분 기다려야 돼. 왜 치워야 되니까. 그죠? 다 그런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면 154페이지 맨 위에 2번에 맨 위에 2번 있죠. 거기 시장군수는 과세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원주시에서 만약에 7월 달에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누락을 시킨 거 잃어버리고 그죠? 근데 그걸 8월 달에 발견했어요. 8월 달에. 그러면 원주시에서 내가 원래 7월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내 잘못으로 누락됐으니까 내년 7월 달에 부과해야지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발견 즉시 자기가 잘못하면 신경 안 쓰고 즉각 부과하겠어. 즉각이라니까 빨리 거드니까 신경 쓸 거 없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에 났다니까. 부과징수 없다. 이렇게 있다니까. 즉각 그죠? 그렇습니다. 4번은 지금 됐고요. 5번에 소액징수 면제라고 돼 있죠. 자, 소액은 징수를 뭐한다? 면제한다.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이게 뭐라고요? 소액 징수 면제. 이를 왜 한다고요? 징세비 절감 차원에서. 징세비가 뭐다? 세금을 징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냥 고지서 작성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소액 징수 면제는 지방세 중에 보통 징수에만 있습니다. 신고 납부는 소액 징수 면제가 필요 없죠. 왜? 걔는 뭐가 나가? 제가 가서 신고하니까 돈 안 들어가잖아요. 요건. 그럼 소액이 이때 소액은 얼마다? 2,000원 미만을 얘기한다. 그렇죠? 미만.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한다는 얘기죠. 재산세가 1,500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택분 재산세가 처음으로 집을 샀어. 그러니까 세금을 처음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막 우편부에다 계속 기다렸는데 세금이 안 나와. 그 짜증나가지고 원주시장 쫓아갔더니 뭐라 그래? 여기 있네요. 1,500원이시네요. 뭐가? 이번에 집 샀는데 재산세가 1,500원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야? 2,000원 미만이라 소액징수 면제가 돼서 고지서가 안 나간 거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최소한 얼마나 돼야 돼? 얼마나 돼야 재산세가 나와? 2,000원은 돼요. 2,000원. 네? 2,000원 미만이니까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 그죠? 2,000원이면 징수한다. 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를 공부할 때 어디까지 가야 되세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고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든 읽자마자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공부하고서 나중에 얘 나오면 그때 가서 미만이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럼 2,000원이면 세금 내네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때 가면 정신이 없어서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 지금이 10월 29일 기준으로 오늘이 여러분이 10월 올해 중에 정신이 가장 말짱한 거야. 지금이 가장 말짱한 거예요. 내일 가면 오늘보다 흐려지고 모레는 오늘보다 더 흐려지고. 그럼 정신이 제일 없을 때가 언제야? 10월 29일 날이에요. 시험 보러 가면 그날이 정신이 제일 혼미한 상태예요. 제일 맑을 때 시험 봐야 되는데 그때가 제일 혼미해. 그러니까 그때는 비몽사몽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몽사몽에도 봐서 합격하려면 그동안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습관을 많이 들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왜 할 때 운전하시면 술이 약간 취해도 운전은 다 하잖아요. 왜? 그 습관 돼가지고 그냥 시동 켜고 기아 넣고 다 하잖아. 근데 기아 넣을 때 기아 그렇지 밟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하는 거잖아. 왜?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그런 거죠. 그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연습을 많이 해서 막 습관을 많이 들여놓으면 나중에 얘랑 같이 습관 들여놨어. 본사님 그럼 뭐예요? 문제 읽을 때 비몽사몽 읽어도 2,000원 그럼 뭐예요? 징수한다 그냥 하는 거 그냥. 그럼 문제 맞았네 이렇게 고른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헤매는 거야. 그때도 뭐예요? 하면서 얘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런 주의예요.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어보자. 근데 중요한 건 풀어놓고 풀기만 하면 안 돼. 풀어놓고가 되게 중요해요. 3월달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해요. 만약에 모의고사 봤어. 오늘 6권 봤죠.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뭘 해야 돼? 이 모의고사 본 거 있죠. 이걸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일주일 내내. 이 푸른 문제요. 1번부터 200문제를 다 봐야 되는 거야. 얘는 왜 맞았고 얘는 왜 틀렸고 그럼 기분성 어디가 틀리고 그럼 기분성 이렇게 나왔더니 얘가 이래서 이렇게 지면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내가 다음에 공부할 땐 여기 조심해야지. 이걸 다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가 되니 안 돼. 성적이 나오니 안 나니 그런다니까. 아, 이거 하면 성적 올라가게 돼 있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 근데 안 한다니까? 왜? 지루하거든요. 여러분 민법을 40문제 풀면 50분에 풀잖아요. 40문제. 이거 다시 정리하려면요. 공부 안 된 사람은요. 막 5시간, 6시간 걸려요. 그럼 40문제를 하루 종일 봐도 진도가 안 나가. 그러니까 지겨운 거야. 그리고 불안한 거야. 왜? 이미 시험 본 건데 이걸 내가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돼? 빨리 동영상 한 번 더 보고 기본서를 또 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을? 아니에요. 이게 진짜 공부예요. 이게. 근데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안 해요. 이거 하면 무조건 점수 나오게 돼 있거든요. 왜? 이게 정석이잖아요. 왜? 시험은 기본서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봐? 오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보잖아. 객관식. 그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같은 공부인데 여러분 이 문제가 기본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기본서 내용인데 뭐가 달라? 얘는 문제화된 지문이죠. 우린 시험을 뭐에 익숙해져야 돼? 이 법조문에 그대로 익숙하면 안 되고 이 문제화된 지문에 익숙해야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여기에 익숙하면 이걸 많이 보는 게 최고거든요. 이게 생판 모르는 얘기 아니라 기본서를 갖다 그대로 갖다 변형해 놓은 거라니까? 이것도 기본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안 하니까 나중에 맨날 시험 보면 똑같은 거 또 틀리고 점수가 안 나오지. 시험 없다니까 그러면. 제가 학원대 공부 잘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봤다니까요. 제가 학원에서 저보다 문제 많이 풀은 건 없을 거예요. 전 장담을 해요. 왜? 난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문제 다 풀어보고 막 그거 일주일에 얘는 또 풀어보고 또 문제 풀고 또 일주일에 이 짓만 했어요. 근데 내가 기본서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왜? 기본서 찾아보잖아 다. 모르는 거 다 찾아가지고 여기 찾아보고 줄쳐보고 어디 틀리고. 그러니까 제가 점수가 되게 많이 나왔죠. 우리 점수가 많이 나서 처음부터 많이 나왔어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막 60점, 70점 막 이렇게 나중에 80점 이렇게 올라가니까 더 이상 뭐 공부 안 해도 기본 가는 거예요. 평균 80. 그럼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불안할 것도 없는 거지. 당연히 붙는 거지. 여러분 시험 보기 전날까지 불안해 막. 아, 이거 붙을까 말까 아직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1년 내내 공부해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방법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하지 마. 지금 아직 안 돼요. 모의고사 보고 나면 그때부터. 일주일만 하면 되잖아요. 모의고사 일주일만 그 공부하면 되잖아. 그리고 나머지 3주 동안 공부하고 또 마지막 또 4월달에 모의고사 보면 또 일주일 공부하고 그리고 평상시도 하고 그러면 된다니까. 나중에 보면요. 나온 거 또 나오고 그런다니까. 그럼 그냥 문제 푸는 40분, 20분 풀어요. 왜? 맨날 똑같은 건데 여기 눈에 보인다니까. 그럼 시간이 단축이 되죠. 그럼 여유가 생기고. 방법은 딱 있어요. 155페이지 거기 세부담 상한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이라고 돼 있어요. 자, 뭐요? 재산세를 뭐 한다고요? 부담 내는데 한도를 정해놓는다. 위로 아래로. 위로 위아래 위 상한. 무슨 얘기야?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나온 세금보다 올해 세금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나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니까 법으로 일정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다 내지 말고 여기까지만 내라 라고 정한 걸 뭐라 그래요? 세부담 상한이라고 그래요. 이 비율이 100분의 150이에요. 100분의 150. 이 말은 전년도 낸 세금의 얼마? 1.5배가 넘어가면 어디까지만 내라? 1.5배까지만 내고 더 이상 부과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15년에 재산세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 2016년에 200만 원이 나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전년도에 100만 원, 이번에 200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올해 200을 다 내느냐 그런 얘기죠. 자, 어떻게 한다? 전년도 낸 금액이 얼마? 1.5배. 100분의 150이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2016년도에 내야 할 재산세 법정 한도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200 나왔어요. 얼마만 내면 된다? 150만 원. 이런 거죠. 이게 세부담 상한이에요. 그럼 얘들이 프로그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원주시에서 계산했더니 작년 100인데 올해 200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얘들 카트 차가지고 얼마나 나와? 150만 하면 나와요. 고지가 되는 거지. 그럼 200을 다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년에 어떻게? 내년에 2017년도에는 올해 150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200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때도 200이 나온다. 내년에도 세금 계산. 그럼 얼마네? 이때는 이게 전년도 금액이잖아요. 그럼 이거의 1.5배가 되겠지. 그죠? 그럼 이거의 1.5배도 내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전년도 금액의 1.5배. 이게 뭐다? 세부담 상한이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전년에 100만 원 나왔는데 올해 200인데요. 140만 원 나왔어. 올해 140 나왔어. 맞아. 200이 아니라 140. 그럼 세금 얼마네요? 140이에요? 어떤 분은 150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전년도에 100만 원이니까 1.5배에서 150. 세금 140 나왔는데 150을 내. 돈이 남아 돌아.
그럴 돈 있으면 절 주세요. 그럼 고맙다 소리한테 70만 원. 뭐 세금 막 더 내려고 그래. 넘어갔을 때만 그 얘기죠. 자,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뭐 주택. 자, 주택은 뭐라 했어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공시가격으로 3억 이하면 100분의 105. 그죠? 그 다음에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6억을 초과하면 100분의 130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요. 이게 세부담 상한이에요. 뭐만요? 주택만. 그럼 같은 얘기인데 100만 원 200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주택인데 6억짜리 주택이 6억짜리 주택이면 세부담 상한이 얼마예요? 6억짜리면 이해하니까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 이해 안 하면 나중에 헷갈린다니까. 이거 외워놓고 단 6억 그렇게 나오면 이제 헤매는 거야. 여기 두 개, 6억이 두 개 있네요. 아, 두 개인데 6억 그럼 어떻게 이러면 안 된다니까. 110, 그죠? 그러면 110만 원이 한두 금액이니까 200 나와도 얼마만 내? 110만 원. 그럼 다른 애들은 150을 내야 되는데 주택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주택만 혜택을 주는 거야. 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달라요. 3억, 6억, 9억 이렇게 되는 거죠. 조각.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이 학원 건축물이 딱 6억이면 세부담 상은 얼마라고요? 네? 100분의 150, 150. 6억이 아니라 건축물. 건축물은 100분의 150. 뭐만? 주택만. 또 이제 그렇게 틀리는 거. 이거 외우면 또 틀리는 거. 이거 6억 나오니까 그치 6억 이하니까 100분의 110. 110 맞았네. 앞에는 뭐라고? 건축물 그랬는데 110 맞았다는 거. 이러면 안 되죠. 주택.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됩니다. 교재 보시면 155페이지 박스 있죠? 6번에 세부담 상한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가 숫자 나오죠?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징수세액을 한다.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이 얼마라는 거예요? 100분의 150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주택은 다음 연도 징수세액이라 했죠? 주택은 예외가 있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별장은 제외. 뭔 얘기야? 별장은 사치성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뭘로 간다는 거예요? 금액에 관계없이 100분의 150으로 간다. 자, 그래서 1번에 3억 이하면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면 100분의 110, 6억 초과면 100분의 130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세부담 상한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상금하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들어가고 프린트 있죠? 프린트 잠깐 한 5분 정도 풀고 마치겠습니다. 등록세액인데 그냥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못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맞춰도 상관없어요. 아까 뭐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갔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1번.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누구에게 등기 등록하는 자, 등기 등록을 받는 자, 즉 명의자가 뭐다?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등기 등록을 받는 자 그래도 되고 하는 자 그래도 됩니다. 형식을 갖춘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그다음에 2번 부동산 등기 경우는 어디가 이걸 제가 안 했군요. 납세지. 그죠? 부동산 등기는 어디? 납세지가 부동산 소재지죠. 부동산 소재지. 그죠? 네, 광업권은 광구 소재지 그래요. 광구. 이게 이 문제를 그렇죠? 광구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사는데 나는 대전에 사는데 광산은 강원도 태백에 있어요. 그러면 광업권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 광구 어디? 강원도 태백에 있잖아요. 강원도다 세금 내라는 얘기지. 그래서 어업권은 뭐예요? 어장 소재지 그래요. 어업권은 어장 소재지. 그죠? 그러면 어업권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 살아요. 근데 어장이 충남 보령에 있어. 보령. 그럼 어디다 내야 돼? 충청남도에다 내라는 거죠. 어장의 소재지다. 그런 뜻입니다. 3번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세 납세 의무 누구한테 있다? 갑. 채권자 대의등기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청은 의리했지만 세금은 누가 내라? 소유자인 갑이 내야 된다. 그죠? 4번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의 소가지는 뭐다? 부동산 가액을 과세에 표현한다. 보시면 되고. 5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이 과표죠. 그죠?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금입니다. 그죠? 전세권은 전세 금액,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 6번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는 뭐를? 건수를 과표합니다. 이게 이 문제에 나오면 많이 틀린 게 뭐냐면 가압류, 가처분 그러니까 채권 금액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그게 아니라 그걸 뭐 한대? 말소한대잖아. 그럼 얘는 지금 설정 등기 아니라 그걸 말소니까 말소 등기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건수 그래야 돼. 건수.
그죠? 그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많이 틀립니다. 앞에 거 보고. 그죠? 잘 봐야 돼. 꼬랑지를 잘 봐야 돼요. 7번 유상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유상승계 소유권 이전 등기는 1000분의 20입니다. 세율을. 아까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 한다고 했죠. 2010년도 이전에 취득해서 미등기인 거는 어떻게 한다? 유상승계도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세 2%를 내라. 그런 얘기죠. 8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액이 3,000원인 경우는 얼마를? 6,000원. 그죠?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을 한다고 6,000원. 그치? 8번 맞추면 된 거예요. 8번은 아까 내가 꼭 기억을 하겠잖아요. 다른 거 몰라도. 그죠?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잘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대도시 법인 설립 등기의 경우는 자 대도시는 중과세 있는데 표준세는 100분의 300입니다. 아까 제가 그냥 잠깐 얘기했죠. 내용은 몰라도 그냥 중과세가 있는데 표준세는 얼마다? 100분의 300이 있다. 그 정도. 10번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표액 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겠죠. 11번 등록회사에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지방교육세 20%가 부가세를 내고요. 감면받으면 세금은 깎아줘도 부가세는 내야 된다. 뭐 농특세 20%입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20% 내시고 감면의 경우는 농어촌특별세 20%를 내야 된다. 이제 뒤에 정답 있어요. 해설 잘 못 쓰신 분은 뒤에 나중에 보고 쓰시면 돼요. 12번은 기억하시라 했죠. 등록 면허세를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납부를 한 경우는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봐. 무엇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건 뭐다? 최소한 그 8번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그거 기억하시고 12번 이거 기억하시라 했죠? 뭐라고요? 신고를 안 하고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 하나 뭐? 등기 등록한 이후에 그 등기가 무효나 말소가 되도 환급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세 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여기는 뭐 안 추니까 뭐 별 걱정 없으십니다. 그죠?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